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은 조직력의 농구다. 뭐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재능 농구죠, 재능 농구. 재능으로 뭐 개인이 팀을 압살하는 농구를 하는 팀들이고, 아프리카 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알려져 있는 게 너무 없고, 이 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뭐 프로팀도 있고 대학팀도 있고 프로에 뛰지 않는 뭐 일반인도 있고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가. 네네. 뭐 지금 필라에서 뛰고 있는 엔비드 같은 경우에도 루크 은바무테라고 뭐 작년에 휴스턴에서 뛰었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한 농구 캠프에서 발굴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게 농구 월드컵입니다. 아시아 팀은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어떻게 될지 사실 배당하고 상관없이 쉽지가 않아요. 이변도 많이 일어나는. 이변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럽 농구가 사실은 이 대표팀 선수들이 웬만하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U15세, U17세, 뭐 U21세 이때부터 맞아. 손발을 쭉 맞춰온 선수들,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NBA 진출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자국 리그에서 뛰거나 아니면 그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떤 조직력, 그쵸, 그러니까 그쵸. 유럽 농구의 어떤 조직력 이 부분을 갖다 무시를 갖다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 전력이 뛰어난 미국을 제외하고는 재물 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맞아요. 초반입니다. 미국도 뭐 올림픽 가면 사실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뭐 아니면 리투아니아 이런 팀 만나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거든요. 일격도 많이 당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특징을 갖다가 좀 보시면서 분석을 해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NBA가 아니고 피바 국제 농구 룰에서는, 피바 아마추어 룰에서는 수비자 3초가 없어요. 수비자 3초. 골 밑에서 3초 룰이 수비자 없군요. NBA에서는 에리어 안에서 갑자기 생각 안 나. 페인트리 안에서 3초 이상 머물면 상대 팀에게 테크니컬 프리드로우가 하나씩 주어지죠. 1점씩 적립할 수 있는데, 피바 룰에서는 수비자 3초가 없기 때문에 떡대 좋은 빅맨 있는 팀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드림팀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이 스윙맨을 앞세운 재능 농구를 하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어졌어요. NBA에서도 현재는 뭐 스트레치 4가 굉장히 유행이고, 하워드 같은 경우 이번에 뭐 제대로 된 계약도 받지 못했죠, 레이커스 상대로. 그 정도로 지금 센터들의 롤이 축소가 된 NBA인데, 반대로 세계 농구에서는 센터들의 존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농구 월드컵 파워랭킹에서도 세르비아가 지금 미국 제치고 1위에 올랐어요. 세르비아가. 일단 세르비아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요키치. 덴버에 니콜라 요키치가 있고, 필라델피아에서 뛰다가 댈러스로 갔나요? 아마 좀 찾아봐야겠는데, 댈러스로 이적한 2m 22짜리 보반 마리아노비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상강산. 그 선수 둘이 골대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공격할 수 있는 르브론 루트가 없는 거지. 제임스가 와도 네, 좋네요. 페인트전 뚫기 정말 쉽지 않죠. 게다가 3초 룰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초 동안 마리아노비치가 골대 앞에 서 있으면 실질적으로 누가 그 달려가서 덩크 찍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좀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경기들을 갖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누가 하셨지? 최진웅님. 진웅님이 베네수엘라하고 나이지리아 좋아 보이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폴란드 베네수엘라 요 경기 같은 경우에 지금 폴란드가 완벽한 정배당을 지금 받고 있죠. 네. 1.14에 완전히 저배당을 받고 있죠, 폴란드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국하고 이쪽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키 큰 센터가 없는 팀들이에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팀의 최장신 선수가 NBA로 치면 6피트 9인치, 2m 5cm짜리 센터라고 하기도 애매한 선수, 파워포드가 나오는데, 대신에 이 팀들의 특징이 또 가든이 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 농구로 따지면 필리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드진의 재능 농구를 하는 팀인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표팀의 이제 정신적 지주인 마친 고탓이 빠졌어요. NBA에서 거의 1년 동안 뛰지 못하면서 경기력 저하 문제 때문에 빠졌고, 대신에 뭐 2m 15cm짜리 뭐 발체로우스키나 파워포드 쿨릭같이 페인트 존에서 굉장히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뭐 와친스키도 굉장히 스코어링이 잘해주는 선수고,
베네수엘라가 뭐 변수를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폴란드는 조직력 자체가 굉장히 잘 되는 팀입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이제 외곽이 좋다고 하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아 선수, 슬래터 선수가 아, 있고 그쵸, 그쵸. 뭐 그런 점을 갖다 본다면 폴란드의 어떤 조직력이 베네수엘라를 충분히 누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배당도 이제 해외 배당도 1.18 정도 나왔거든요, 폴란드에. 근데 이 경기 같으면 베네수엘라 가기는 진짜 쉽지가 않다라고 아, 예. 봐야 되는. 그런 근데 경기고. 이것도 폴란드의 1.1 몇이죠? 1.14. 1.14를 가져가기에는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물론 맞아요. 폴란드가 이길 가능성이 뭐 90대 10 정도 되긴 하는데 1.14를 갖고 배팅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1차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풀리고 1차전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뚜껑 열어봐야지 알고. 네. 게다가 세계 랭킹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폴란드가 25위고 오히려 베네수엘라가 22위에 포진되어 있어요. 네, 한때는 되게 잘했던 팀이죠, 베네수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나이지리아 경기가 상당히 좀 뜨거워요. 사실은 저 아까 어진 아빠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저하고 이제 의견이 달라요. 우리가 의견이 좀 갈리는데 자, 이 경기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총기 재원이나 FPS 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AK-47이라고 유타에서도 뛰었고 안드레이 킬릴렌코 47번 백넘버였는데 이 선수가 팀을 이끌 때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그 선수 뭐 NBA에서도 올스타 뽑기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빠지고 이제 이어받은 선수가 알렉세이 쉐베드였어요. 미네소타에서 뛰다 지금은 뛰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유럽에서 최고의 득점입니다. 쉐베드가. 근데 쉐베드. 안 나오죠? 쉐베드가 이번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았고 러시아의 골밑을 잘 지켜주던 뭐 NBA만 선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티모페이 모지코프 클리블랜드 준우승 시절에 뭐 주전 센터를 했던 선수 작년에 뭐 올란도에서 뛰지 않았는데 이 선수도 빠져 있고 또 기아 선수인데 조엘 볼론보이라고 베테랑 빅맨인데 이 선수도 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실만한 선수가 세르게이 카라스프 뭐 한 명 정도, 브루클린 소속의 카라스프 한 명 정도가 남아 있고 대신에 러시아가 좀 신경을 쓴 게 자국 리그 2개 팀에서 5명을 데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력에 더 좀 기반을 한 농구를 하겠다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나이지리아 상대로 러시아가 피바 랭킹은 훨씬 높죠. 훨씬 높은데 나이지리아가 왜 정배당이 나왔냐면은 나이지리아가 이번에 대회를 앞두고 원래 조시 오콕이라고 미네소타에서 이제 슈팅가드 뛰는 선수가 있는데 오코보. 지난 시즌 루키인데 한번 화제가 됐었죠. 하든 그 스텝백을 블락을 유일하게 했던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수비적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미국 청소년 대표를 떠가지고 원래 나이지리아 국가대표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잘 해결돼가지고 참석을 했고 이번에 뭐 올란도로 계약을 했던 뭐 알파로 아미노 이렇게 두 명이 뭐 다 아시다시피 수비에 굉장히 재능이 엄청난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웃긴 건 또 이 팀의 에이스는 이 두 선수가 아니고 지금은 NBA에 뛰지 않는데 세나는 잠깐 뛰었던 이케 디오고라고 이케디오고. 지금 뭐 한 37세의 노장인데 개인 기술 굉장히 좋고 뭐 15점 이상 충분히 쉽게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력에서는 분명히 러시아가 앞서죠. 러시아가 앞서는데 나이지리아가 또 사이즈 면에서도 밀리지 않고 러시아의 조직력보다는 나이지리아의 재능이 저는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조직력 상대로 오히려 보일 수 없는 재능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승을 보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선수 빼고도 뭐 지금 뭐 NBA 리거 말씀드린 뭐 ekpe 유도나 세나를 뛰고 있는 매추 뭐 이 정도 6비트 10 이상의 장신 선수들이 페인트전에서 포진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높이에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나이지리아의 재능이 저는 러시아를 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는 패스 아니면 러시아 역배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스는 이케 디오고 선수고 그렇죠. 사실은 알파로 가미누는 3옵션 4옵션이거든요. 수비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변수가 이제 조시오 코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식스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팀의 어떤 에이스는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러시아는 쉐베드 모즈코프가 못 나오긴 하지만은 이 팀의 장점은 뭐냐면 고만고만한 어떤 그 스피드 존 포워드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트랜지션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나이지리아는 손발을 맞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직력적으로 러시아가 빠른 공격을 하면 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협회의 어떤 그 지원 문제 때문에 지금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돈을 겨우겨우 얻어서 네. 출전한 걸로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보면 이 팀들이 이제 평가전을 하고 거기에서 손발을 끼워 맞추고 또 몇 명 이렇게 갈고 또 백업진을 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2명 엔트리를 갖다 제출을 하는데 나이지리아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되게 불참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경기만큼은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어떤 정배당 가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진아빠님하고 네. 약간 좀 이제 많이 갈려요. 갈리죠.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이거를 있습니다. 이제 유저분들이 가장 관심 두는 이유가 음. 가장 솔직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역배가 이 경기죠. 그렇죠. 다른 경기는 뭐 1.1 대 4.4, 그렇지. 뭐 1.01 대 6.28 이런 경기를 솔직히 건드리기는 뭐 저희가 분석을 하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이고 저희 유고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아, 네. 네, 그래서 통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폴란드 대 베네수엘라는 거의 폴란드 쪽으로 8대 8대 1로 한쪽으로 몰리는데 이 러시아 대 나이지리아 경기는 많이 갈려요. 두 분도 좀 갈리듯이. 저도 러시아 역배에 더 손이 많이 가는데 한 3분 정도 러시아 승을 보고 있는 이변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는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푸에르토리코,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 필리핀전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 그 농구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들은 굉장히 못합니다. 엄청 못해요. 뭐 이란이든 필리핀이든 재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푸에르토리코하고 이란하고는 어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란이 정말 절정일 때면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핵심 3인방이 지금 많이 이렇게 노쇠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디라든가 뭐 니키 바라미하고 바라미하고 잠시디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노쇠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손발은 잘 맞출 수 있을지언정 트랜지션이나 뭐 또는 이제 외곽에서 했던 2대2 공격 수비에서는 푸에르토리코한테 잘 되지 않습니다. 개최국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네, 중국에서 열립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이제 바리아가 못 나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쵸. 아쉽긴 한데 앙헬 로드리게스, 뭐 지안 클라벳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클라베 경기는- 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약간 수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쵸, 푸에르토리코의 어떤 그 정배로 가지고 가시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탈리아, 필리핀도 뭐 말하면 잔소리죠. 그쵸. 예, 말하면 이거는 잔소리죠. 예. 딱 같은 전술을 쓰는 팀인데 같은 색깔의 팀인데 뭐 대학생과 중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스윙맨의 힘으로 승부하는 팀인데 예,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탈리아는 갈리날리, 벨리넬리가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오죠. 늘바 2명이나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국이 지금 완전 정배를 받았어요.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뭐 잘 알려지지도 않은 팀일 그쵸, 그쵸. 뿐더러 뭐 평가전에서의 어떤 그 모습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경기는 중국에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핵심은 라고 대장 대비 생각됩니다.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경기.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저우치, 이젠네 이런 선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력 자체가 좀 많이 딸리고 그쵸. 중국이 기본적으로 농구를 하는 거 보시면 개인 농구를 하는데 개인기는 좀 없어. 예, 그게 아시아권에서 뭐 좀 괜찮다 할지라도 세계 대회로 가면 이게 경쟁력이 많이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빅맨들은 운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기보다 한 5cm 작은 그 빅맨에게 털려요. 예. 그렇다고 1대1 포스트업도 되는 것도 아니야. 안 돼, 안 돼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자칫 잘못해서 그러니까 코트디부아르한테 물릴 가능성도 물릴 가능성이 충분해요. 있어요. 근데 예. 저 같은 경우 와이토토에도 중국 승리라고 이제 글을 써놓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배팅하기 정말 좋지 않은 경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시다시피 패스라는 말 잘 안 하는데 어떤 경기도 일단 픽에다 드리는 사람인데 이 경기는 정말 패스가 1옵션입니다. 네. 김민수님이 필리핀이 기아 선수 엄청 많은데 그런데 그 기아 선수 한 명 뛸 수 있고요. 네, 거의 안 나왔죠. 안드레 블레체 선수가 나옵니다. 노세된 예, 선수죠. 피바 룰에 의해서 조던 클락스는 지금 대표팀 탈락이 됐어요. 네.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안드레 블레체 선수 보면 뭐 능력이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필리핀이 안드레 블레체와 그 외곽의 어떤 그 조화를 갖다 잘 이루지 못해요. 예, 기본적으로 블레체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되게 높고 약간 좀 찰스로드 느낌 아닌가? 뭐 필리핀이 그렇게 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필리핀은 실제적으로 조던 클락슨하고 그때 블라체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조던 클락슨 뛸 때도 코리아한테 대한민국한테 졌었죠. 그렇죠. 그리고 클락슨 떴을 때도 졌었어요. 한 10점 차로 졌었죠. 혼자 다 했으니까. 예. 그때 물론 이제 뭐 그 필리핀이 가드진 1군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절정일 때 어떤 1군 멤버들은 아니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멤버들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뭐 전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말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오케이. 그리고 브라질, 뉴질랜드.
이거는 이것도 배당이 뭐 1.1 정도가 나와 있나요? 이거 내일 경기죠? 좀 찾아볼게요. 내일 경기. 안 나왔는데 그 내일 해외 경기 배당에서는 거의 완전히 한쪽으로 몰리는 1.1 정도 경기죠. 나올 텐데 이 경기는 중국과 다르게 축으로 충분히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경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선수가 이제 스티븐 아담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센터 아이유 친구 아담스가 있는데 아이가 아담스가 친구죠. 이번 대회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나서지를 않고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 팀이 조직력을 위해서 뉴질랜드 브레이커스라는 팀에서 5명의 선수를 데려왔는데 변수를 만들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뉴질랜드, 요르단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필리핀까지 전혀 뭐 일본, 이란, 중국은 용트리면 한 번 정도는 가능해요. 그렇지.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브라질은 여전히 노세아가 오지 않은 레안드로 발보사. 볼스 팬들이면 아시겠지만 볼스 우승할 때 이제 식스맨을 잘했던 발보사하고 르브론 제임스의 베스트 프렌드 안더슨 바레장이 아직까지 대표팀 잘 이끌고 바레장. 있어요. 아직 예. 뛰군요. 그리고 또 이 팀에 또 후에르타스라는 선수 있는데 후에르타스. 굉장히 득점이 좋습니다. 예. 펠라시오 선수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펠라시오도 있고. 느바리가 많네요. 네. 이런 선수 많고. 그러니까 네네하고 테오 스플리터가 뭐 못 나오는데 네. 나머지 선수 좋은 선수 되게 많아요. 브라질.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국제 대회에서 좀 부진하긴 했는데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한 대회를 지금 이대로 잡고 있고 그래서 감독도 예전 크로아티아인가 거기서 지휘봉 잡았던 페트로비치 감독 명장인 그 감독을 잡아서 조직력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잡고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브라질이 뭐 낙승을 거두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는 생각이 축으로 듭니다. 가져가도 배당이 안 되겠지만 어차피 대한민국 프로토는 2포를 이상을 사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관심이 있는 경기 중에 하나가 터키 일본전이에요. 근데 이 경기 그렇죠, 좀 착각하기 쉽죠. 네. 네. 요즘에 일본이 뭐 잘한다 이번에 잘한다. 드래프트에서 워싱턴 위저드의 1라운드 8위로 지명된 하치무라 루이라고 이 선수가 정말 잘 되면 컴패리즌이 카와이 레너드예요. 스텝백도 굉장히 잘하고 이게 슛 각도가 낮은 것까지 똑같은데 물론 재능 좋죠. 능력 있습니다. NBA 전 세계에서 또래에서 8위 안에 뽑혔으니까 있는데 문제는 한 명으로 농구 되지 않죠. 그리고 루이하고 지금 뭐 멤피스랑 투웨이 계약을 한 마타나베 유타라는 선수가 있는데 포워드진의 기아 선수인 니카즈가스 이 선수 뭐 2m 10 정도 되는 장신 선수인데 프론트 코트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일본도 아시아에서 제가 볼 때 중국보다 셉니다. 일본. 그렇지. 근데 문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투자로 모든 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해서 올해 열심히 해서 일본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 거의 한 6강 안에 들어가는 실력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의 야전사령관 유키가 이번 대회 부상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포워드만으로는 농구를 할 수 없죠. 가드진에서 안정된 볼 배급이 되지 않고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아실 만한 선수 말씀드리면은 뭐 클리블랜드 제디 오스만, 그다음에 작년에 미러키 뛰었었나요? 일야소바. 얼산 일야소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의 3점 슈터 퍼칸 코크마즈 이렇게 세 선수가 있는데 터키가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였는데 세대 교체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렇죠. 세대 교체가 젊은 선수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지금 누군가요? 터클룬가요? 터키 농구협회 회장이 터클룬가 그러는데 지원도 굉장히 잘해줘서 세대 교체가 굉장히 잘 된 팀인데 스윙맨하고 가드진의 전력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일본 가드진 상대로 엄청난 미스매치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지. 피크놀만 해도 오스만하고 뭐 코크마츠가 맞먹으면 뭐 185짜리 일본 가드들 계속 뚫어버리죠. 그렇지. 예, 이거는 일본의 전력이 강하다 좋다 뭐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터키의 원사이드한 경기를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거. 기본 열전. 네. 기본 열정입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몸싸움 하는 그 레벨 자체가 사실은 터키가 훨씬 강하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포지션별 높이 이런 걸 그렇죠, 보면 그렇죠. 뭐 3, 4, 5번이 이제 일본이 괜찮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츠무라 루이가 40분 내내 못 뛰잖아요. 네, 그럼요. 거기만 예, 뚫리고. 파츠카스도 마찬가지는 그 파츠카스는 문제가 뭐냐면 기동력이 무지하게 떨어지거든요. 누가 안 되죠, IQ는 안 되게 되죠. 좋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일야소바나 이런 선수들이 밖으로 빼가지고 뭐 나가가지고 석점을 쏘고 또는 트랜지션하고 이래버리면 파츠카스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하치무라 루이 그리고 와타나베 유타 정도밖에 지금 경쟁력이 없는데 이 두 선수도 완전치 않아요 사실. 그럼요. 네, 너무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됐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경기는 터키가 좀 이긴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이타마에서 그 독일과 평가전 했을 때 승리를 갖다 거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휘슬로 한 네, 홈콜도 그럼요. 있었다. 한 6, 8점은 먹고 갑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뛰는 거하고 지금 중국 가서 정말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끝내는 거하고는 또 달라. 조별에서 다르죠. 1, 2만 진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이 극명하게 표명이 나겠죠. 아, 그러니까 일본 가드진들이 이제 뭐 재간도 있고 괜찮긴 하지만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도미니카 요르단 패스 하면 될 것 같고 도미니카가 뭐 앞설 이거는 경기로 보면 되고 이제 그리스 몬테네그로 이 그 문제의 경기가 나오죠. 네. 문제의 경기. 이 경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리스 아데토쿤보 있으니까 네, 그냥 금방에 그리스가 그냥 이기더라고요. 끝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경기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제 해외 배당을 살펴보면은 이게 일요일 경기라서 아직 배당이 뜨지 않았는데 그리스의 1.08, 그 다음에 이제 몬테네그로의 한 7 정도가 지금 배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에 야니스 이제 쿤보가 이 대회를 하기 전에 굉장히 몸의 프레임을 지금 줄였어요. 몸의 프레임을 작년까지는 제 떡대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프레임을 줄였어요. 자기가 좀 더 스피드를 좀 살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줄였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피바 룰이라는 게 페인트 존을 2m 10짜리 센터가 2명 이상 계속 서 있어도 상관이 없는 룰이기 때문에 아무리 쿤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돌파가 좋은 선수긴 한데 쉽게 페인트존 돌파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프레임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상대인 몬테네그로는 유럽이 잘하는 시스템 농구에서도 굉장히 최상위권의 레벨에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에이스가 있어요. 이 팀에는 올랜도 매직의 올스타인 니콜라 부스테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슈아드비치나 라도비치 같은 선수가 이 스윙맨 라인에서 부스테비치의 득점 부담을 충분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파파야니스나 그 다음에 야니스 형인가요? 파나시스, 아데토쿤보 형. 이 정도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리스가 한 14, 15년 전에 미국 깨고 한번 우승도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에 충격받은 미국이 뭐 리듬팀을 만들어서 뭐 코비, 웨이드, 르브론 다 내보냈었는데 그때 그리스와 지금의 그리스는 다른 게 그때 그리스는 시스템 농구의 정점에 있던 팀이었어요. 수비의 바탕으로. 근데 지금의 그리스는 쿤보한테 공을 매일 버랜드한테 공을 몰아주고 그냥 모든 거를 다 하게끔 하는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재능으로는 당연히 쿤보 이 대회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 대회 뭐 미국 뭐 의미 없죠. 미국 선수의 의미 없이 쿤보가 최고의 선수인데 2m 10 이상의 떡대 좋은 선수들이 지키는 페인트 존을 쿤보가 계속 찢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NBA에서 가능한 거는 NBA는 지역 방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1대1 무조건 1대1 마크를 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됐지만 피바로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몬테네그로가 그리스의 약한 가드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드진 전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그리스의 1.1이 안 되는 배당은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 맞아요. 물론 그리스의 이길 확률이 좀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는 않는 한에서 뭐 국밥배시라고 하면 네. 5,000원 정도는 모험배수. 몬테네그로 역배당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변을 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난 저는 패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몬테네그로에 말릴 수 있다 그리스가. 그러니까 쿤보가 뭐 최고의 선수인데 문제는 이제 미드레인지 점퍼 그리고 외곽에서 했던 슛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골 밑에서 이 선수 그래서 30점, 40점 넣을 거예요. 근데 그 외곽 슛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넣는 게 NBA에서는 훨씬 위력을 그러니까 발휘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뭔가 이제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 밑에서 수비수 삼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팀 동료들 다 죽일 수 있고 밸런스 깨질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몬테네그로가 반격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리스가 유리하긴 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패스. 객관적 전력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죽사장님 팬들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계속 찾고 계시죠. 죽사장님 나가시니까 인원이 확 줄어 200명 줄었네 200명. 아 진짜? 모바일 발언에 충격을 받고 나가셨습니다. 예. 아까 울었어요. 우리 2부 할 때 알림 한 번 했어? 2부 할 때 알림 다시 했어? 아이 진짜.
오케이, 알겠어요. 이나경님,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감독께 토토로라서 내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좋은 자세입니다, 이나경님. 자, 커피 빵 하나 드리고, 자, 그 다음에 5반칙입니다. 피바룰은. 네. NBA만 6반칙이에요. 다른 건 다 5반칙이에요, 거의. 그렇죠. 예. 그리고 프랑스, 독일 요 경기. 아, 또 제가 하나요?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이 경기는 저는 그냥 프랑스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수준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일본에게 패한 이유가 뭐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일본의 혼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이 좀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데니스 슈로더가 에이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뭐 몇몇 선수들이 있어. 다이스, 클레버, 폴 집서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고리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요. 독일이 덩 노비츠키 있을 때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비츠키 원맨팀 네, 비슷한 독일 그런 팀이었고. 이변만 가끔 일으키고 네, 꾸준히 그렇죠. 잘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독일은 딱 그 정도. 근데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국제대회에서 엄청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토니 파코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 루디 고베어. NBA에서 세계에서 가장 수비 잘하는 센터 중에 한 명. 예, 그죠? 그다음에 니콜라스 바튬. 그 다재다능한 포워드. 예, 그다음에 에반 포니에. 포니에 그 잘하죠. 올랜도에서 에이스 롤을 맡고 있는 클러치 슈터죠. 네, 그렇죠. 슈터. 그다음에 드콜로,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 이런 선수들이 있고 백업 선수들 괜찮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조직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유럽에서 조직력 좋은 팀, 스페인, 프랑스,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팀들 굉장히 좋거든요. 4강이죠, 4강.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들은 기본적으로 국제대회 나가면 처음에는 비슷비슷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 승부처에서 뭔가가 나오면서 무너뜨려요, 상대를. 클러치 능력.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게 프랑스와 독일이었던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프랑스 쪽으로 60대 40 정도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프랑스가 주전 베스트 5 전력으로는 제가 볼 때는 탑3 팀입니다. 그렇죠. 프랑스가. 네. 프랑스는 문제가 거기다 뭐 없어요. 일단은 근데 한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이 팀에는 원래 주전 포인트 가드 유리켈이라는 토마 유리켈 선수가 있고 또 모어만이라고 주전 파워포워드 1번, 4번이 이번 대회에 다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세난에서 한 2년 정도 뛰다가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난도 데콜로가 여전히 유럽 최고의 스코어러 중에 한 명으로 잘하고 있고 NBA 리거는 아니지만 뱅상포일이라고 굉장히 좋은 스윙맨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토니 파커도 은퇴했지만 기존에 있는 일단 루디 고베어 하나만으로도 페인트 존의 지배자죠. 루디 고베어 아까 말씀하셨던 바툼과 포일이에 5번, 3번, 2번은 굉장히 좋죠. 근데 1번의 공백은 데콜로가 메워줄 수 있고 여기에 백업이 닐리키다예요. 그렇죠. 네. 닐리키나 이번에 참석 안 하지 않나요? 참석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최종 로스터가 아직 안 나오고 이 최종 로스터가 언제 나오냐면 보통 우리는 12인 로스터를 갖다 다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팀들은 지금 15인씩 데리고 다니면서 네. 오늘 정도에 제출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오늘까지 한 20개 팀 이상은 나왔어요. 오늘에 4팀이 또 추가됐고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전력이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이번 대회 24개 팀 중에서 한 3위 정도의 전력이에요, 프랑스. 맞아요. 근데 독일이 뭐 일본한테 져서 좀 평가 절하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비츠키 은퇴 이후에 대표팀 은퇴 이후에 슈로더가 잘 팀의 중심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타이스랑 델러스의 주전 센터로 나왔는데 막시 클레버가 나서는 페인트 수비는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이 팀은 한 가지 문제가 슈로더 외에 크랙이 없어요. 그렇지. 크랙이 없고 시카고에 뛰던 폴 집서가 지금은 이제 NBA에서 사라졌지만 폴 집서가 뭐 스몰 포워드로 슈팅가드 오가면서 하고 있긴 한데 이 선수에게 뭐 10점 이상을 바라기는 쉽지가 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루디 고베어 상대 NBA에서 가장 담당 일진이 슈로더예요. 고베어 상대로 슈로더의 생산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NBA 선수 중에 최고였어요. 돌파 가능하다. 돌파와 갖가지 짓을 다 하죠. 슈로더가. 아. 오클이 유타한테 강했던 이유도 슈로더가 벤치에서 나와서 찢었던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정도 걸리는 거 빼고는 프랑스 쪽으로 유리한 경기가 맞는데
해외 배당이 1.22가 잡혔기 때문에 이것도 배팅이 좋지 됐어. 않습니다. 맞아요. 예. 프랑스가 파커랑 디아우 있을 때 정말 잘했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뭐 파커, 디아우, 엉덩이도. 그 투리아, 로니 투리아프 뭐 많았죠 프랑스에. 그래도 저도 무난히 프랑스가 이길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 독일 정도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이제 우리가 픽을 갖다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크보처럼 푹팍 픽팍. 하나, 둘, 셋, 넷. 픽팍 픽. 네. 아예 안 된다. 2부 되니까 힘드네요 진짜.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정배당 3개를 네네. 가는데 근데 우리 호주 캐나다 경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호주 캐나다가 너무 약해져서, 네. 호주 캐나다 경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캐나다가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가 NBA 리거들이 다 다 무참을 빠졌죠. 선언했죠. 뭐 자말 모레이, RJ 바레, 앤드류 위긴스, 뭐 트리스탄 톰슨 다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아실만한 분은 세크라멘토로 이적한 코리 조셉 정도. 지난 시즌까지 인디애나에서 포인트 제일 유명한 사람은 감독이죠, 감독. 그렇죠. 닉너스죠. 토론토의 우승이니까 닉너스가 감독인데 뭐 코리 조셉하고 올랜도산 식스맨 캠버치라고 센터 뭐 이 정도 있는데 가장 장점이던 스윙맨의 그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고 호주는 이번 대회 굉장히 뭐 벤 시몬스가 못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미국 사람들 평가전은 한 번 이겼고 호주의 뭐 마이크 조단이라고 불리는 패티 미스를 비롯해서 마이클 조단.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산항산. 패티미스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호주가 진짜 준비한 게 많이 느껴지는 게 패턴 하나하나가 좋아요. 헛된 게 없어. 그러니까 세팅이 정말 잘했어. 조직력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참가국 중에 호주가 최고입니다. 넘버원이에요. 미국을 깰 때 미국 보면 좋겠죠. 미국을 깰 때 이제 미국 그 스포츠 전문 사이트 비볼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해설해 주는 게 있는데 왜 졌냐 미국이 왜 졌냐 네, 그것까지 분석이 들어갔군요. 호주가 패턴을 쓰는데 패티밀스에게 어떤 공간을 내줘서 얘가 슬랩스 어떻게 공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에런 베인즈라든가 그 누구야 델라코 앤드류 바들. 보고트, 앤드류 보고트. 이런 애들이 빅맨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조잉글스하고 패티밀스가 득점을 했는지 여기에서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네. 제대로 그리고- 깼군요. 미국을.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부터 2달 후죠. NBA에서 뛰는 또 크릭이라는 선수도 굉장히 능력 있는 스윙맨이고 유명한 선수 이름을 아실 만한 분은 아닌데 고울딩이라는 또 스윙맨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벤치에서 나오는 스윙맨 자원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윙맨 파워에서 앞서는 호주의 우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팍을 말씀드리면 왜 말씀드리냐면 그 제가 부럽네요. 픽이 있어가지고 네. 뭐랑 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배당 3종을 말씀드려서 저는 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호주, 호주. 그 다음에 배당이 아주 안 좋게 낮겠지만 브라질 이렇게 네, 세 개 한정적인- 정배를 주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몬테네그로는 뭐 그냥 뭐 재미삼아 아마 돈 5천 원 정도 큰 역배니까 이거에 또 몇만 원 가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뭐 저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조별에서 몬테네그로. 뚜껑 열어봐야지 알아요. 1라운드. 그럼요. 예. 아직 배당이 너무 좀 떨어져. 자, 우리 쩌릿던 거니. 네. 저는 내일 배당은 정배당 별로 좋아 보이는 게 크지 않아서 이길 팀이 이길 거로 보고 있는데 역배가 오늘 좀 생산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1번 경기 러시아가 나이지리아 조직력으로 이길 수도 있다. 이 경기 한번 역배를 노려보기도 하고 네. 그 짝으로는 32번 저는 높이에서 이란이 푸에트르코의 에너지 레벨을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31번, 32번 러시아 승, 이란 승 딱 5배가 나와요. 이 경기 그냥 알겠습니다. 예, 관전용으로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경기 보고 쩌리덩크님 아까 저랑 같이 촬영장에 오시면서 이미 사셨어요. 예, 러시아 이란 오늘 완전 이미 배신이다. 사셨어요. 내가 그만큼 이란을 위험하다 그랬는데. 하디디 믿습니다. 하디디. 하디디. 좋습니다. 저가 사실은 러시아 쪽으로 역배를 한번 가볼 생각이었는데, 우리 제가 가요. 어진 아빠님이 나이지리아를 갔다 그러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예. 저는 안 가고, 그러면 제가 정배를 모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호주 하나 가지고, 네, 호주. 네. 호주 하나 가주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 하나 가주시고, 그 다음에 터키, 이렇게 3개 하면 네, 터키. 한 2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배 나올까 말까 그럴 텐데 아마 2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농구에서는 뭐 2배 정도면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농구에서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저는 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상과는 좀 다르죠. 어제 배당 떴네요. 네, 메이저리그 떴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농구 월드컵은 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좀 유용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월드컵에 대한 어떤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저희는 그래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그렇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요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K리그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일단 픽을 먼저 드리는 걸로. 예, 빠르게 저는 그냥 네. 한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분 30초 해주세요. 아, 예. 네. 서울 상대로 천적인 전북이 지금 최근 5연승 중이고 네. 울산 다시 1위를 뺏기면서 지금 마음 되게 급해졌죠. 발등에 불 떨어졌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부상자도 또 3명 이상이 있고 네. 패시치가 복귀 후 뭐 그렇게 폼이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전북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 무승부에 충격을 벗어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울 상대로 강했던 전북의 승리를 추천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대구 FC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게 상주가 이번 경기 끝나고 9명 선수가 제대를 하죠. 뭐 네. 김민우, 윤직가랑 다 제대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몸살의 가능성도 조금 있고요. 상주 같은 경우는 또 주전 센터백 권한규 선수가 또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해요. 네. 뭐 그런 점이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전에서 퇴장으로 나갔던 김동진이 재심을 통해서 그게 오심이었다 하면서 퇴장이 취소돼서 이 경기에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김동진, 김선민이 뭐 그 미드필더 괜찮고 뭐 대세가 말 많이 하는 대세가 김대원, 세징야, 에드가 라인이 굉장히 좋고 네. 뭐 조현우가 지키는 뭐 골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조현우 선수가 이번 경기가 K리그 200경기 출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력 자체에서 지금 그 대구가 또뭐 강원도 이기고 지금 굉장히 올라온 상태죠. 대구가 무난히 저는 이제 상주 원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대구와 전북의 승을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둘다 대구와 전북 승. 원정 팀이네요. 오케이. 우리 아, 저는 선생님. K리그 패스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도 그러면 주력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구승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울산 승리. 좋죠, 좋죠. 네, 울산 승리 이렇게 가져갔고 고배당 픽으로 사이. 일단 저는 경남 승리, 그 역배당 승리를 한번 추천을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강원이 모두 승리를 했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수비 라인 끌어올리면서 역습을 계속 당하죠. 역습을 당하면서 근데 수비가 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상대 반격에 이제 취약하고 게다가 강원은 이제 중앙 수비수 윤석영 선수가 못 나오죠. 그렇죠. 수비에 더 못 나오죠.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고 경남은 하성민 선수 빠지는데 미드필더진에 쿠리모토 있기 때문에 뭐 공백 최소화할 수 있고 최근에 제리치를 비롯해가지고 공격에서 좋은 모습이었고 뭐 수원하고 경기에서 승리를 갖다 거뒀죠. 그때 당시 수원이 뭐 골대 맞는 불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경남이 괜찮다 이런 점 봤을 때는 경남의 역배당 승리. 근데 대신에 이제 무승부를 왜 선택했냐면 강원하고 경남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승부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경남 승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열리는 이제 포항하고 인천 무승부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전력이 비슷하고요. 예, 잘 띄워주셨는데 포항은 일류첸코 못 나옵니다. 일류첸코 못 나오고 성남은 에델이 여전히 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득점이 적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런 면에서 무승부. 저득점 무승부. 예. 네, 이렇게. 경남승은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 네. 경남승 같이 보는 게 경남이 지금 뭐 경제인 11위 중에서 10위에 있는데 네. 일정이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이번에 강원 원정 5위팀 원정인데 다음 3경기 일정이 전북, 울산,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3경기에서 승점을 따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또 그리고 제리치가 자기가 버린 강원에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충분히 그리고 경남이 지금 공격 라인이 훨씬 제가 볼 때는 강원보다 좀 좋죠. 컨디션도 좋고 뭐 룩, 김승준, 쿠니모토 다 좋습니다. 척키 아빠님이 직관 가면 100% 지는데 그럼 무승부 되려면 척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형 져야 돼. 울산이잖아, 인천. 아, 직관 가세요. 인천과 울산이 인천 인천. 울산이죠. 직관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K리그는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 메이저리그 지금 시작합니다. 박동일님. 네, 메이저리그 네.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배당이 떴네요. 배당 막 떴죠? 예. 네. 보스턴이 15회 연장 끝에 승리를 해서 배당이 떴고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네. 두 경기 골랐고요. 네. 첫 번째 경기는 정부의 역배 한 개씩 골랐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그 뉴욕 홈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 대 오클랜드 경기인데 네. 굉장히 좋은 상위 팀들의 대결입니다. 네. 게다가 뉴욕 양키스는 그 18승에 도전하는 네. 도밍고 헤르만데 네. 오클랜드는 호머 베일리가 나오는데 이게 리턴 매치예요. 저번 경기 헤르만이 털렸습니다. 네. 게다가 오클랜드는 올해 4승 무패로 양키스에게 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경기도 원정이 좀 역배에 잡혀 있어요. 네. 2.30에 잡혀 있는데 이 경기 호머 베일리 믿고 한번 가볼 만한 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르만은 저번에
리턴 매치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털렸어요. 홈런도 큰 선수고 그 오클랜드 그 장타 타자에게 굉장히 피안타 4할 3푼 8리까지 많이 맞는 투수라서 내일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오클랜드 역배. 오클랜드 역배. 예. 오케이. 여기에 뭐 덧붙일 분석은 없으시죠? 외모 분석이라든가 뭐 무슨 패턴 없습니다. 분석. 이제 먹는 피부로 갖고 왔고요. 아니 뭐 오물 분석이라든가. 네, 없습니다. 페라리 대 람보르기니죠, 걔네 둘이. 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죠. 팀의 대결인데 이 팀은 배당 대비 되게 갖고 갈 만한 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클랜드. 장세호 씨, 장세호님 아까 슈퍼챗 만원 써주셨는데 말씀 못 드렸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 경기. 예, 그 짝으로는 64번 다음 경기인데 새벽에 열릴 경기고요. 오늘 그 세인트루이스 비가 와서 내일 더블 헤더로 열리는 1차전 경기입니다. 선발 투수는 신시내티 보다는 세인트가 훌륭한데 그 허스인데 네. 바워 요원의 대결입니다. 네. 근데 이 경기는 흑형들인가요? 재밌는 게 아니에요. 다 백형들의 대결인데 백형들. 잘 네. 보시죠. 바우 요원이 요즘 3연패 중이에요. 바우요. 밀가루 대 설탕이에요. 게다가 세인트루이스 네. 허스는 올해 14승에 도전하면서 3연승 중이고 네. 게다가 올해 2019년에 그 신시내티에 2승 무패로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정배에 잡혀 있긴 한데 1.57 충분히 갖고 갈 만한 좋아 보이는 픽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패, 세인트 이 두 경기 승하면 3.7배 나옵니다. 3.7배. 물부 2연승에 도전합니다. 물부 2연승. 이거는 이제 그 분석은 먹을 만한 픽. 예, 이제 먹을 먹픽. 픽. 예. 먹픽. 근데 이게 2부가 그 분석하기 전에 죽사장 없으니까 텐션이 다운되긴 하네. 게다가 이제 2시간에 되니까 저희가 지칠 죽사장 어디 갔어? 죽사장, 그립네. 그 죽사장이 없으니까 나도 좀 처지는데, 여기도 처지고, 오진아빠도 처지네. 오진아빠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칠 타이밍이에요. 알파고여서. 나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렇죠 오늘. 근데 저 하면 되나요? 야, 영자, 씨. 야, 너 사관지나 그랬다, 지금. 야 잠깐 형 한 번만 봐봐. 이거나 해. 뭔지 알지? 닥쳐줘. 너 그리고 아까 그 배터리 잘못 끼워가지고 그 배터리가 고추한 거 알지? 영자 진짜. 2시간 돼가니까 영자. 저희처럼 배터리도 막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뭘 니한테 모든 걸 바뀌기는. 나는 뭐좀 던져야 되는데 저거 진짜 이거라도 선풍기라도 던져 진짜. 저 맨날 수사맥이거든요. 근데 수사맥은 이런 짓 하니까. 어지럽을 물부픽이 궁금합니다. 그 텐션을. 그래요, 맞아요. 영자 씨. 저는 일단 오늘은 좀 먹는 픽, 네, 먹픽하시죠. 먹는 픽보다는 좀 어려운 경기만 골라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경기만 골라서. 어려운 경기. 일단 정배 말씀드리면 다 보이시는 워싱턴 같은 거 뭐 좋아 보이고요. 네. 트라버. 클리블랜드도 연패는 당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이고요. 첫 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랑 샌디에고 게임을 골랐는데, 샌프란시스코 선발이 로건 앱이라고 임시 선발에 나오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직구 구위는 괜찮은데 문제가 직구가 너무 맞아요.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샌디에고 투수 조이 루치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샌디에서 페이스가 가장 좋은 투수예요. 최근에 필라하고 보스턴 다 강팀들을 만나가지고 5이닝 20점 이하 게임을 하면서 승리를 따냈고, 샌프란시스코 상대로는 이번 시즌 1승 2패 성적이긴 한데 1승 2패 4.2의 방어율로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닌데 4경기에서 피홈런을 1개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이닝당 삼진은 한 1.2개 이상 잡고 있어요. 최근 직전 등판에서도 샌프 상대로 6이닝 1실점 QS를 기록했고, 샌디에고가 타선이 조금 처지긴 했는데 그래도 샌디에고 강점이 패스트볼에 강한 타자가 굉장히 많다. 마차도 호스머 전부 다 패스트볼에 굉장히 강하고, 샌프란시스코는 타선의 기복이 심한데 기복이 심한 것 중에서도 안 좋은 쪽의 텀이 훨씬 긴 팀이에요. 오늘 승리하긴 했지만, 오늘 홈런을 치긴 했지만 야스트름스키 잘해주는 선수들이 다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원정에 1.64에 샌디에고 배당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기는 토론토하고 휴스턴 게임을 골랐습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산 왕년의 에이스, 저희 쩌리덩크님이 즐겨 쓰시는 왕년의 에이스, 잘했었죠. 왕년의 에이스 백형 클레이 워커츠가 나오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정말 잘했어요.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에런 산체스나 브래드 피콕 같은 선수들의 등판일인데 두 선수가 전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프레모 발데스라는 좌투수가 지금 임시 선발 로테이션에 올라왔어요. 흑형인가요? 흑형이죠. 못하는 흑형. 드디어 이제 흑형 나오셨네요. 드디어 백형과 못하는 흑형이 올라왔는데 이 선수 흑형의 대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저기 에인저스의 호세 수아레스처럼 투피치 투수고 공이 투피치구나. 지저분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난타당하는 투수입니다. 오케이. 휴스턴의 강타선을 등에 업긴 했지만 그래도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토론토가 강한 좌투수예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보비쳇, 블라디미르 게레로 같은 우타자들이 굉장히 좌투수에 강하고 요즘에 베테랑 타자들 뭐 그리척이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이 타격의 폼이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물론 휴스턴 상대로 타격의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죠. 리그의 어떤 팀도 휴스턴 상대로는 타격의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토론토의 홈 경기고 버컬츠가 또 마침 직전 경기가 복귀전이었는데 복귀전에서 또 QS를 기록하면서 나름 살아있음을 보였고 휴스턴 상대로 지금 한 4년 동안 등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휴스턴 타자들도 꽤나 한 3회까지는 한 턴 돌 때까지는 낯섦에 좀 고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3회 이전에 토론토가 한 발데스 상대로 3, 4점 정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토의 홈 배당 2.2가 넘는 배당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샌디에고하고 토론토의 두 포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토론토가 아마 내일 있는 경기 중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뭐 쉽게 얘기하면 개정배라고 해야 개역배라고 해야 되죠. 개역배 2.2. 그렇기 때문에 뭐 분석을 보시고 괜찮으시면 가져가시는 거 괜찮은데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 대신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15경기 중에 고르려고 많이 고민을 했고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둘 다 3.7배네요. 두 경기. 아, 그런가요? 역배 오. 하나, 정배 하나. 좋으네요, 진짜. 3.7배면 알죠. 딱 좋죠, 딱 좋죠. 4개의 샌디와 토랭이. 그럼 네포도 합치면 13.7배네요. 오, 계산 잘하시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오클 양키스면 같이 보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태훈님이 농구 중국승 보시나요? 그랬는데 제가 농구는 초반에 많이 했는데 말씀드리면 그냥 패스하십시오. 네. 너무 배당이 작아요. 지금. 중국하고 코트디부아르 경기는 패스가 제일 좋은 것 코치 같습니다. 나름 강팀이에요. 코트디부아르. 아니 근데 우리 2부에 너무 쏘지 않은 것 같은데 첫 키아까지 드렸나? 되게 채팅을 되게 열심히 하시네. 아, 첫 키아파니 해주셔서 한번 감사하네요. 빵! 빵! 첫 키아파니 커피 한 잔 드십시오. 알더즈 형이 무너져야 되죠 내일. 그래야지 버컬츠가 이기죠. 드디어 흑형 나오셨네요. 네, 아니 나는 이 농구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원래는 메이저리그 한 4경기 준비했었는데 안 되겠네. 아, 잠깐만요. 김알렉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영자님도 뒤에서 형아들 묵묵히 보호자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기고만장이요. 채팅을 기고만장해. 얼마나 난장을 지키는데 저기. 예?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새만 들고 뭐 자기만 좋아하면 막 척키아파님 감사합니다 훌 그러고 아까 배터리 안 끼워가지고 막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 농구 월드컵 시작했고. 아니 잠깐만. 죽사장님 신난 게 아니고 일주일에 1회 나와서 어찌됐건 회사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데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해야죠. 많은 말씀을 드려야. 예. 그 주사장 그래야 되지 없으니까, 않겠습니까? 예. 주사장 없으니까 텐션이 좀 떨어지긴 한다. 주사장 보고 싶어. 그리고 아까 이제 봄이야기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2시간 가까이 하는데 힘을 내세요 그러는데 저희는 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저기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재미가 없다. 그럴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뭐 괜찮습니다. 예. 뭐 도덕공천님 감사하고 레스비님 감사하고 김알렉스님 히어로즈님 뭐 봄이야기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봄이야기님. 알겠습니다. 싸드리고 싶지만 하도 많이 쏜다고 뭐라고 해가지고. 옥자 누나 오셨는데 주팔로 간 걸로 아시네요. 옥자 누나 오셨는데 제가 영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영자 갈아버리려고 옥자 누나. 옥자 누나님이 나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원숭이 띠예요. 잔나비 띠. 제가 알기로는. 얘기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시간이 좀 됐고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배팅하러 가셔야 되니까 15초만 주시면 안 돼. 15초만. 네 말씀하세요. 15초만 주시면은 네. 찾아오는 재수 없는 자랑 타임을 한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 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연달아 승률패를 지금 4등을 했어요. 오, 승률패. 마이너스에 글 올린 걸 2주 연속이 등수에 들었는데 제일 어려운 경기죠. 한 번 또 2월이 됐죠. 한 번 또 2월이 됐는데 화요일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는 또 1등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또 제가 나오지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우재님이 뭐 물부픽이 저거 없나 그랬는데 제가 물부까지 하면 터집니다. 예, 너무 많아요 지금. 다이 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거 말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살짝 이제 버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거 이제 메이저리그로 참고이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주에는 예정처럼이 아니라 이거요? 예, 변수가 있어서 화요일, 토요일에서 화요일, 금요일로 저희가 방송을 하죠. 추석 때문에 추석 때문에 예, 그렇죠. 추석 이슈에는 저희가 그 방송뿐만 아니라 다음 포토가 주가 중단됩니다. 추석이야. 예. 네 다음 주 추석 아닌가요? 다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아 다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예. 다음 주는 화금이면은 뭐 저는 못 나오겠네요. 나 모르죠. 전화 받아요. 아 좀 얘기 좀 하고 좀 해. 아 나 안 나와 이제 진짜. 안 나올 거야. 전화나 좀 받아. 무슨 전화? 그 형아들 전화 아이, 됐어, 다 됐어. 찍고. 아 나 지금 기분이 확 상했어. 나 저 영자 안 되겠어. 예, 괜찮습니다. 2주 뒤면 회복이 될 일단, 거예요. 아니야, 일단 아니야. 화요일 날 예,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여기까지 했습니다. 쩌릿던 그의 라이브 픽 저희 토요일 날 1, 2부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발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습 예. 가야죠. 예, 연승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쩌릿던 그의 라이브 픽 다음 주는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빨리 자, 안녕히 계십시오. 빰빰빰! 빰빰빰! 아, 죽사장 있어야 돼, 죽사장이. 안 맞죠, 아.